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완수 도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팀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공약의 실천 방안과 현안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차량들이 마창대교 요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납원 노동자들이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의 한 야산에서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주한 호주대사를 비롯한 호주경제방문단이 창원의 방산과 수소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완수 도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팀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5개 분과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경남도정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미로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박완수 도정을 이끌 인수팀은 기획조정, 산업경제, 건설안전, 문화복지, 농해양환경 등 5개 분과입니다. 분과별로 전문가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과 예산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박 당선인은 11개월의 도정 공백을 감안한 듯 인수위가 아닌 인수팀으로 간소하지만 내실 있는 조직을 지향했고 도정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다짐의 뜻으로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으로 명명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바로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박 당선인은 젊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도정 슬러건과 관사 환원의 도민 의견을 듣는 등 전 분야의 혁신 횡보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나 진해 운동지구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울경 시장과 도지사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각자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입장을 발표해서 논의를 한번 하자. 인수팀은 이달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경남투자청 설립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저희 MBC 경남은 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를 만나보시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1호 공약이자 대표 공약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조선, 자동차 등 경남의 기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들이 앞으로 600조 원 정도를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의 기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청년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대학교 중심의 창업 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실리적인 입장에서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부산시에는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경남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책임감도 크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도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달 마창대교 요금소로 진입하던 대형 트레일러가 요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3개월 동안 요금소를 직접 들이받은 건수는 3건, 안전봉 충격 등의 사고까지 합치면 9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요금소 한켠 철 구조물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낮 25톤급 트레일러가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다 싣고 있던 철제물이 요금소를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 인근에서 일하던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 2명은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탓에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급병가를 사용해 임금도 끊긴 데다 회사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가다가 오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 겪으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노동계가 파악한 최근 3개월 동안 마창대교 요금소를 직접 충격한 사고 3건을 포함해 주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는 모두 9건. 노동계는 안전시설물 확충을 비롯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체계 구축과 유급휴직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부랴부랴 이런 것들 뭐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방 카메라 이런 걸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결국 실제로 그것이 또 집행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주식회사 마창대교 측은 전방 정차 표지판과 후방 간접용 모니터 등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재해 조사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 신청을 권고하는 등 피해 노동자들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밤사이 촉촉한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는 14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해상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동해남부 먼바다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동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거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로 인해 방파제나 갯바위에 높은 물결이 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린 도로는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4도, 밀양 1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 산청은 14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 안팎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차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추정되던 진주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학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72년이 걸렸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지편면의 한 야산.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군경이 진주 형무소 재소자로 보이는 민간인들을 끌고 와 학살했다고 주민들이 정언하던 곳입니다. 거의 두 차다. 두 차면은 거의 한 차에 15명에서 56명이 실었답니다. 두 차면은 110명에서 115명 안쪽에 있다. 흙을 무럭 깊이만큼 파내자 사람의 다리뼈가 드러납니다. 폭 1m의 쇄국굴로 유해가 발굴됩니다. 당시 군경이 사용하던 카빈총의 탄피도 발견됩니다. 사살한 증거입니다. 유해 사이에서 양은 냄비와 그릇, 서로 다른 모양의 버클도 나왔습니다. 재수자들이 또 그릇을, 생활용품을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매장됐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보도연맹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굴단은 학살 규모와 학살된 이들이 누구인지는 발굴을 끝내야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처음으로 진주시가 예산 5천만 원을 지원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추정되는 곳은 진주 지역에서만 24곳. 이 가운데 발굴지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입니다. 14곳은
아직 진상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유해도 340여 기는 진주의 컨테이너 보관소에 110여 기는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나눠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2주년, 국가가 자행한 집단 학살의 진상규명과 떠도는 유해의 안치소 마련에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줄 것을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 4월 창원시가 호주를 방문해 방산과 수소 분야 정책과 기술력을 교류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호주의 경제인들이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10조 원 규모의 호주형 장갑차 레드백 선정과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호주 새 정부의 에너지사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캐서린 주한 호주 대사를 비롯한 한 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 디펜스를 방문했습니다. 호주 현지에 들어설 신형 무기 K9 자주포 시설을 둘러본 뒤 하나 디펜스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호주 방문단은 지난달 총리 선거 이후 미뤄왔던 호주형 장갑차 레드백 선정 등 한국 정부의 방위 사업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n important milestone for Hanwha in Australia. That is the physical presence and now the location down in Geelong. I think it shows. 정부 투 정부 또 인더스트리 투 인더스트리로 이런 기회를 서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호주 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방문단은 호주에 610량 규모의 전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 로템도 방문해 전동차 시승과 생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수소 전기 트램을 호주에 도입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이기도 했는데 호주 정부를 대신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은 그린 수소를 한국에 공급하기 위한 공급망 개발 등 한 호주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We have the opportunity to cooperate, to combine our resources and our expertise to really create the energy sources for a low emissions future. 호주 연방선거 이후 첫 해외 순방 지역으로 창원을 택한 호주 경제인들의 이번 행보로 창원의 방산과 수소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기초의회 가운데 고성군 의회가 유일하게 여성 당선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 밖에 도내 정가 소식을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고성군 의회 정원 11명 가운데 여성 6명이 당선돼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4명을 뽑는 가선거구에선 당선인 3명이 여성이었으며 다선거구 1명과 비례대표 2명까지 여성 당선인은 모두 6명으로 여성이 과반인 의회는 도내에서 고성군 의회가 유일합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에선 도내에서 4만 8천여 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박종훈, 김상권 후보 간의 표 차이는 6,750표인데 무효표는 이보다 7배나 많았고 이는 도지사의 무효표보다 17,000여 표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감 선거가 특히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는 지적입니다. 경남에서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박종훈 후보로 나타나 실제 당선인과 같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는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 거제, 거창 등 도내 투표소 10곳과 누리집으로 진행됐으며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은 37.7,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은 52.0%를 득표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진주시 의회에는 전체 22명 가운데 16명이 새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7명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을 양분한 가운데 만 24세로 경상 국립대 재학 중인 민주당의 최지원 당선인 등 16명이 새 인물로 진주시 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 동안 9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엽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2년 합천군민 건강실천 어울림 한마당이 오후 2시 합천군 일해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2회 경상남도 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오전 9시 거창군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 수산종자 방류 행사가 오전 11시 남해군 상주면 상주항에서 펼쳐집니다. 통영시장기 제11회 골프클럽 대항전이 오전 11시 동원 로얄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됩니다. 산청군 강소농 연합회 임시총회가 오전 10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열립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 상인대학 수료식이 오후 7시 진주시 자유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구례군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반려한 결정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지리산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구례군이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의 케이블카 설치를 삭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장 10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발화 7일 만에 완전 진화된 밀양 산불의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밀양소방서 화재조사팀 등과 함께 발화 지점을 감식한 밀양경찰서는 발화지 주변 CCTV 분석과 주민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인지 실화인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밀양시는 산불 원인 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겨울 컨테이너 집을 화재로 잃은 진주시 미천면 7남매 가정에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주택을 고친 새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LH는 생업 등의 여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6천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원 25곳을 점검해 교육원 대표 2명을 형사고발하고 21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출석부를 위조하거나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 연계기관에 넘겨 허위 종사자로 등록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무소 등의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교육원 등에는 경고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국내 해군의 주력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유출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전 협력업체 이사 A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대표 B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조선기자재 법인 대표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4월쯤 잠수함 건조장비 3개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만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79억 원 상당의 유출 대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1조 7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카타르의 24조 원대 대량 발주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선박들을 건조하게 되면서 향후 추가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대우조선을 포함한 국내 빅3 조선업체와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수길 교수팀은 혈액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제어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서 교수팀은 염증 조절과 조직 치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릴 하이드로카본 수용체의 새로운 염증 제어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조직의 염증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메카텍 직원 299명으로 구성된 두산 메카텍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자사 매각 결정과 관련해 두산그룹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 철회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두산그룹이 임직원에게 매각 상황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타협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제51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 53개, 은 35개, 동 53개로 모두 141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앞서 116개의 메달을 따냈던 2018년 대회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역도 종목에서 금메달 20개를 비롯해 총 32개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교육훈련장과 육군 39사단 등에서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378명의 소방관이 각 소방서 대표로 참여해 화재와 구조, 구급, 드론 등 7개 분야 1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